각각의 시장의 매기가 도는 테마 중에서 제가 이런 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위치가 있는 큰 아이들과 기존의 같은 업종이나 같은 업종 정도에서 세 개를 관찰하고 있으면 큰 놈이 가면은 작은 놈이 자극받는 건 당연히 이치기 때문에 이런 로직 같은 것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진엔텍 짝짓기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몽당님! 안녕하십니까? 네, 몽당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주말은 잘 보냈는데 월요일이 정신이 없었군요. 와, 오늘은 변동성이 일단 컸고요. 변동성의 주체였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변동성이 하나의 시장에 이벤트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이제 움직임이 없던 2차전지 양극재 라인의 급등 같은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장중에 획가닥 뒤집히는 날이었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 영향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삼성전자가 갑자기 뒤집어 올라가면서 이거 엔비디아랑 무슨 소식이 나오는 건가 막 하면서 혼란스러운 하루였어요. 종가 기준으로 마감되는 데이터 보고 설명을 한번 해보죠. 자, 코스피 오늘 1.32% 상승 마감했어요. 분봉으로 따져볼게요. 자, 보세요. 오늘 5월 27일 별다른 움직임 없었어요. 근데 딱 여기죠. 2시 40분이 넘어가면서 갑자기 땡겨졌습니다. 굉장히 인위적인 움직임이었고, 지수를 옮겨야 되는 주체 쪽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장을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도구가 사용된 게 삼성전자고요. 똑같죠? 같은 시기에 삼성전자를 쫙 땡겨버렸습니다. 그 다음 그 전까지는 하이닉스였습니다. 하이닉스는 오전부터 강세였어요. 그러다가 하이닉스가 빠져나가고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결론은 1.32% 2722 마감했습니다. 여기가 조금 혼란스러웠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도 뭐 나쁘진 않았는데요. 그 반도체 관련주 외에 원전 관련주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시장에 상승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하루였습니다. 자, 코스닥은 1% 정도 마감했네요. 근데 오늘 밑골이 보이시죠? 여기도 오후장에 같이 당겨졌습니다. 이 위클리 옵션 만기가 목요일에서 이제 월요일, 목요일 이외로 바뀌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툭툭 걸리는 날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파생 상품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조금 이벤트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좀 변동성은 커서 오늘의 마감이 정신이 없긴 했지만 거꾸로 내일 삼성전자에 오늘 땡겨졌던 그 에너지가 그대로 상쇄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 빼고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관련해서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가 큰 폭으로 올라서 그쪽 에너지가 좀 강한 날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가총액 상위주 삼성전자가 오늘 롱숏 하이닉스랑 왔다 갔다 하는 날이었고요. 띄워놓고 빠지고 죽여놓고 올라가고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2차전지 관련주도 매기가 좀 들어왔고요. 다음 추세가 원래 좋았던 기아는 유지 중. 삼성 SDI도 3% 정도 움직임이 있었죠.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도 양극재 라인도 움직임이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자, 많이 오른 건 두산 에너빌리티 16% 마감했네요. 거래가 터졌어요. 이런 거 거래 터졌다고 해야겠죠? 전고점을 갭으로 일단 갱신했고요. 그 전부터 움직임이 있었고, 금일은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돼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랑 협력하고 있는 구조가 부각되면서 뻥 하고 상승했습니다. SKC는 뭐 유리기판 라인들, 효성그룹주들, 오랜만에 보이는 자동차 부품단의 HL만도, 2차전지 진짜 안 보였는데 삼화알미늄도 오늘 12% 상승. 좀 이런 거에서 느낌이 와야 돼요. 효성, 두산, LS, HD 현대. 공통점? 시장의 중심에 있는 그룹사의 지주사들이에요. 짝짓기 매매로 접근하든지 뭐 시가총액에 따른 움직임으로 접근하든지 시장의 추이가 계속 이렇고요. 그 다음 태양광 관련주 포스코 퓨처엔 8%나 움직였어요. 돈이 일부 작동을 했습니다.
코스모화학도 7%. 수소 관련돼서 수소 탱크 만드는 회사 일진아이솔루스가 7%. 최근에 수소 연료 전지 관련돼서 시장에 매기가 돌다 보니까 수소 관련주들이 이렇게 하위단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죠. HD 현대, 인프라코, 건설기계 라인들, 여기도 HD 현대네요. 그러면 HD 현대 그룹주가 뭐가 있지? 라고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화학주들 좀 보이고요. 빠진 것들은 뭐 많이 빠진 게 코스피 200 내에서 3% 정도니까 큰 폭의 하락은 딱히 보이진 않는데, 업종으로 보면은 뭐 반도체나 2차전지나 이런 쪽이 가주면서 그 상대적인 이미지로 반대쪽에 있는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기가 좀 약했습니다. 그 다음 거래대금 터진 거 보죠. 삼성전자 거래대금 1위 1.71% 77,200원. 그 다음 두산에너빌리티가 2위, 대금이 빵 하고 터진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상승으로서 2020년 7월경 자리 정도까지 한 번에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뭐 6월 달에 영국 원전 관련 한국의 방문, 그 다음 7월 달에 체코 원전 관련 이벤트, 그 다음 금일 뉴스케일 파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원전 관련주고요. 하이닉스, 윗꼬리가 보세요. 오늘 고가가 5%까지 갔다 왔어요. 하이닉스가 5% 가는 거는 큰 에너지죠. 근데 어느 순간에 확 하고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더 정신이 없는 하루였습니다. 한미반도체 영향 받았겠죠. 아무래도 장중에 11%까지 가면서 전형적인 고점 돌파의 역사적 신고가 갱신 패턴이 나왔었는데요. 오후장에 그대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 에너지에서 전저점 하락 깨지는 게 보이는 하루였죠. H1그룹주 개별 등락이고, HD 현대 일렉트릭, 유리기판 반도체, 신규 상장주의 노브랜드. 우진 엔텍 보면은 딱 이 자리 보이시죠? 역사적 신고가 범위가 여긴데요. 그 직전에 이런 움직임이었어요. 신규 상장주 내에서 원전 관련주가 우진 엔텍이 그나마 가장 최근에 상장한 원전 관련주예요. 이런 매기 속에서 가만히 움직임이 있다가 에너빌티 움직임에 이 뒷단에 있는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움직임이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시장의 매기가 도는 테마 중에서 제가 이런 거 말씀 많이 드렸어요. 대장주의 위치가 있는 큰 아이들과 신규 상장주 내 같은 업종이나 저시총 같은 업종 정도에서 세 개를 관찰하고 있으면 큰 놈이 가면은 작은 놈이 자극받는 건 당연히 이치기 때문에 이런 로직 같은 것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와 우진엔텍 짝짓기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미리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금일 나왔습니다. 하나솔루션, 신재생의 태양광, 자동차,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조금 더 강세 현상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SOFC, ESS, 수소 연료전지 관련돼서 이터닉스 3일 정도 쉬고 있는 상태. 미국의 블룸에너지의 주가 상태를 같이 접목해서 SOFC 관련주들은 같이 매기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S그룹 라인의 전력 라인들, 오랜만에 보이는 2차전지,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이쪽 라인의 상승. 자, 한 번에 27% 갔네요. 슈어소프트테크의 특징은 2대 주주가 현대 자동차다. 하는 일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 검증 사업 같은 것들을 한다. 개별 등락을 좀 나갔습니다. 기아가 2%, 홀딩스도 오랜만에 양선. 이런 날이네요. 거래대금으로 보면은 에너빌리티 눈이 많이 띄는 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큰 축으로 옆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롱숏이 조금 하루 바뀌는 날이었다. 근데 그 원인이 만약에 월요일날 위클리 옵션에 대한 만기의 이벤트 때문이었다면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가는지 내일 체크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탑 30위입니다. 에너토크, 우진원텍 둘 다 원전 관련주. 특징? 조그마다. 신규 상장주다. 그렇죠?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우진엔텍, 그리고 저시총 원전 관련 테마단에서 에너토크 이렇게 붙이는 날이었고요. 홍션그룹은 국내 상장 중국 기업주예요. 갑자기 상한가. 금일, 한중일
한일 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영향인 것 같아요. 중국 이미지 붙어있는 애들이 개별 등락했고요. 자율주행 관련주. 마찬가지 역순으로 보면은 자율주행 관련주 하면은 가장 큰 종목이 있을 거고 신규 상장주가 있을 거고 뭐 작은 종목이 있다면 현대 오토에버 같은 애들이 큰 종목이겠죠? 자, 현재 현대 오토에버 자리 한번 위치를 체크해보죠. 이렇게 딱 보니까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 이론 한번 접목해보죠. 이런 자리. 오랫동안 박스권을 그려갔던 하단 박스의 자리. 이때부터 상단 박스를 부시면서 올라왔던 새로운 박스권의 자리. 그럼 지금은 하단 박스와 상단 박스의 저점이 만나는 이 구간이에요. 자, 밑에서 밀고 올라오면 저항이 걸리는 자리고 밑에서 조정이 들어갔다 반등하면 지지가 되는 자리. 그렇다면 현재 이 자리 61선 정도의 주가가 초록색이 이 정도 위치만 올라와도 박스권의 하단에서 한 단계 올라와서 다시 상단 박스권에 대한 추세 같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위치까지 갈 수 있는지 이렇게 체크해 보는 거죠. 현재는 이런 하단이 좀 막혀있는 수렴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네요. 이 상태에서 여기냐 여기냐. 신성 ST 신규 상장주네요. 특징은 최대 주주가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배터리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고요. 전기차 부품이나 ESS 부품 같은 것들 만듭니다. 한전산업 원전 관련주 움직이니까 당연히 한전 라인들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개별적인 신약 개발 라인들과 중앙첨단 소재와 같이 짝짓기로 움직이는 광무. 두 종목은 최대 주주가 아트라스 8000이라고 같은 최대 주주를 가지고 있어요. 중앙첨단 소재랑 광무에서 만든 소재 가지고 엔캠에 공급해서 전해액 사업을 하는 체인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 다음 피델릭스. 업종은 반도체고요. 피델릭스의 특징은 중국 자본 회사입니다. 그냥 아까 우리 홍성그룹 이야기했죠? 자본이 중국 자본이기 때문에 지금 미중 분쟁이 생기고 관세 전쟁 확대되고 이러면서 반도체 장비들을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같은 애들을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에 못 팔게. 그래서 중국에서는 반대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서 반도체 펀드를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원전 관련주. 수산 인더스트리도 오늘은 전력 라인인데요. 원전 느낌으로 움직인 것 같고요. 유리기판 있었고 A프로젠 그룹 라인이 이름을 바꿨네요. A프로젠 그룹주. 다음 지주격 라인들. 중점은 광무와 짝짓기였고요. 뭐가 있을까요? 오랜만에 보이는 2차전지 라인들. 그 다음 수산물 라인의 순환매, CJ 시푸드, 사조, 한성기업, 풀무원, 동원 FMB 그런 느낌의 한 축이 있었고요. 태양광 신재생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하는 유니테스트, 우진은 우진 딱 하면 원전, 두산 퓨어셀, 범한 퓨어셀, S 퓨어셀, 블룸에너지, LS 머티리얼즈, SK 이터닉스 다 SOFC 관련 섹터들. 건설기계 오늘 동반해서 반등하는 움직임 좀 있었고요. 그 정도입니다. 탑30을 정렬했을 때 원전 관련주랑 2차전지 그나마 조용했던 종목들의 상승이랑 아주 개별적인 반도체주의 상승이 좀 보이긴 하는데요. 내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금일 위클리 옵션 만기대 영향이 좀 많이 시장에 미쳐서 그런 동향이나 롱숏이 갈린 거라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다시 한번 하이닉스 쪽에 이미지가 붙는지 체크하는 게 하나. 두 번째, 원전 관련주는 6월달, 7월달 이벤트가 좀 곳곳에 산재해 있어서 조정받고 올라가는 이 추세가 그대로 기울기가 유지되는지 하나. 그 다음에 한쪽으로 딱 쏠려가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여전히. 장세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순환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움직였던 섹터들, 전력기기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을 여전히 같이 보고 있는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하락 한번 볼까요? 자, 눈에 띄는 거 다 개별주죠? 어디가 묶어서 움직이는 패턴이 나오진 않았어요. 원래 좀 많이 갔던 애들이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게 공통점이었던 하루인 것 같아요. 하락 라인에선. 그 다음에 테마성의 움직임이 우주항공의 우주항공청 개소 관련돼서 그닥 올라감 없이
그냥 차익이 나오면서 빠졌던 것 같고요. 컨택이나 뭐 AP위성 이쪽 라인들이고요. 제약바이오에서는 현재 6월 달에 열리는 게 2개 정도 되는데 아스코랑 뭐 바이오 USA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리카켄 바이오는 그 중에 한 종목인데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여타의 다른 테마들이 훨씬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AI 소프트웨어 라인도 조금은 쉬는 모습이고요. 시장은 여전히 전력기기, 뭐 화장품, 그 다음에 금일 원전, 반도체 이 정도의 순환매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씩 계속 굴러가면서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고 또 올라갔던 게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고 전형적인 순환매 장세예요.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내가 상대적으로 나한테 마이너스 에너지를 줄 때는 변동성이 진짜 싫지만 거꾸로 플러스 에너지를 줄 때는 변동성이 또 고마운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고도화된 상품들이 나오면서 좀 정신없긴 해요. 우리가 그쪽을 실질적으로 플레이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냥 학습하는 거죠. 아, 현재 우리나라는 뭐 옵션 만기가 있고 선물 만기가 있고 또 위클리라는 쪽 만기도 월요일 목요일 있고 이런 변동성이 조금씩 걸리는 게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 그날의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그런 영향이 다분히 영향을 줬겠구나. 거꾸로 다음 날이면 그런 영향이 상쇄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경험하면서 학습하다 보면은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변동성에서 조금 더 차분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5월 27일 월요일인데요. 오늘은 차분함이 관건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원래 시장 분위기로 돌아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의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군요. 네, 시간 진짜 빠릅니다. 종목 열심히 뽑아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CU.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하나 둘 셋! 이자! 세금 신고 완료. 마쿠. 마십. 성공했어. 죽을 뻔했네.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